우리 이제 방어작용 파트 할 차례죠. 방어작용. 페이지는 115페이지 밑에 하단부입니다. 자, 갑시다. 우리가 이제 1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1차 방어작용. 자, 1차 방어작용이 뭐냐면 1차 방어작용은 우리가 선천성 면역 또는 우리가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뭐니? 우리 앞에서 배웠지? 특이성이 있다, 비특이성이 있다, 특이성이 없다, 뭐 이런 거 배웠을 건데, 자, 특이적이라는 말이 뭐니? 담당일진이라고 했으니까 담당일진. 즉, 담당일진이 없다는 거야. 뭐에 따른 담당일진이 없다? 병원체에 따른 담당일진이 없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병원체에 따른 담당일진이 없다. 그 소리가 뭔 소리야? 즉,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바이러스건, 바이러스건, 저번주에 병원체의 종류 많이 배웠죠? 세균이건, 프라이온이건, 뭐건, 전부 다 공평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어 체계다. 면역 체계다.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천성 면역이라는 건 뭐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체계다 라는 소리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면역 체계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요. 뭐 당연히 비특이적이죠. 뭐 바이러스는 들여보내고 세균은 차단하고 그런 거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피부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줍니다.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 점막은 물리적 장벽 역할 플러스 거기에 분비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분비액. 그럼 분비액이 뭐냐? 분비액이라는 거는, 자, 대표적으로 얘들이 있는데요. 어떤 얘들이 있냐면, 첫 번째,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NK셀, 내추럴 킬셀이라고 해서 자연살생세포라고 합니다. 자연살생세포. 또 뭐가 있냐면 보체단백질,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면역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면역단백질.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라이소자임만 잘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소자임. 그리고 한영고 학생들은 여기 있는 나머지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한영고 학생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그 한영고 학생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한영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라이소자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라이소자임이 뭔 역할을 해주냐면 세균에는 뭐가 있냐면 세균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에는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포벽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라이소자임이에요. 즉 다른 병원체와 달리 우리가 다른 병원체들도 물론 세포벽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세균은 세포벽이 있어서 이 식균작용을 해주는 식균작용을 해주는 대식세포가 냠냠쩝쩝 얘를 와그작 씹어 먹어야 되는데 와그작 물려고 하니까 세균에는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세포벽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라이소자임이고 그 라이소자임이라는 면역단백질 중에 하나이며 그 면역단백질은 분비액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분비액을 점막이 분비하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세 번째,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은 그냥 단순합니다. 내가 아플 때 일어나는 반응. 그게 다 염증 반응이야. 내가 아플 때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염증 반응이 되는데 그러면 자, 서영아, 아플 때 혹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니? 너가 아플 때 일어나는 거.
아파본 적이 없어?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해? 나 지금 누구랑 대화하니? 사영아,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 근데 제일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있어? 그렇지, 열나는 거, 발열. 오케이? 두 번째, 뭐? 통증. 그리고 세 번째, 기침.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식균 작용.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많아요.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균 작용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식균 작용. 됐나요? 그 식균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 백혈구의 종류를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백혈구의 종류. 자, 백혈구부터 가봅시다. 자, 우리가 과립형 백혈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습니다. 자, 과립형 백혈구에는 총 3가지로 나뉘어요. 과립형 백혈구는 총 3가지로 나누는데 호산구, 그리고 호중구, 호염기구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산성 백혈구, 중성 백혈구, 염기성 백혈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이제 중구, 호중구는 뭐로 사용이 가능하냐면 대식세포로서 사용을 합니다. 대식세포. 호염기구는 또 2가지로 나뉘어요. 호염기구도 마찬가지로 대식세포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비만세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비만세포. 자, 그럼 이 비만세포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비만세포 안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히스타민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그럼 이 히스타민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히스타민은 자, 첫 번째 바로 피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준다. 피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면 어떤 게 높아진다고 하냐면 우리가 피부의보다는 모세혈관의 혈관벽의 이게 조금 더 맞겠네요.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인다는 게 자, 우리가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 모세혈관에는 틈틈틈틈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구멍들이 얇게 떨어져 있어요. 구멍들이 이렇게 뚫어져 있다고. 그런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 이 모세혈관이 쭉 하고 늘어날 거 아니야? 쭉 하고 늘어나니까 구멍이 좀 더 커지는 거야. 이렇게 구멍이 좀 더 커져. 그렇게 되면 안에 존재하던 이 혈관 안에 존재하던 백혈구가 이렇게 삐질 이렇게 해서 삐져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인다.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백혈구가 삐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 됐나요? 자, 림프구로 갑니다. 림프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뉩니다.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뉘어요. B림프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B림프구는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나뉩니다. 자, 여기 형질세포에서는 얘들아 뭘 만들어내냐면 이 형질세포에서는 너네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거야. 바로 항체를 생성합니다. 항체를 생성해요. T림프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뭐 이렇게 계보를 나누는 거, 백혈구를 뭐 이렇게 계보를 나누고, 뭐 여기 있는 과립형 백혈구 이렇게 나누고, 이런 계보들을 외우는 게, 이런 어떤 뭐 가족 관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백혈구들, 얘네들이 전부 다 백혈구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백혈구라는 이 가족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오케이? 기억세포 백혈구구나, 형질세포 백혈구구나, 보조 T림프구 백혈구구나, 비만세포 백혈구구나 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 비만세포가 호염기구, 과립형 백혈구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백혈구의 예에 해당한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하나만 더 필기 합시다. BT림프구의 생성장소와 성숙장소. 우리가 B림프구와 T림프구의 각각의 생성장소와 성숙장소가 약간씩 달라요. B림프구의 생성장소는 골수에서 생성을 하고요. 골수에서 성숙을 합니다. 둘 다 골수에서 생성을 합니다. B림프구, T림프구 둘 다 골수에서 생성하는데 B림프구의 성숙도 골수에서 성숙을 하는데 문제는 T림프구의 성숙은 가슴샘에서 성숙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12문제였나? 12문제였나? 그치. 12문제에 한 문제가 5점짜리였으니까 1번 문제. 그러니까 16점짜리인가요? 총 16점 만점인가요? 몇 점이야? 계산 안 해봤어? 몇 점이야? 9점? 4점? 그 다음에 뭐 대충 물어보면 한번 볼까요? 지영아 몇 점이니? 안 알려줄 거야? 아 진짜? 내가 나중에 좀 이따 채점한 거 볼 텐데 어차피 몇 점이야? 안 말할 거야? 채점은 해갖고 태림아 몇 점이니? 5점? 찬성이 몇 점이니? 아직 채점 안 해봤어? 자 갑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염증 반응 갑니다. 자, 우리가 염증 반응에 대한 이제 루트를 살펴볼게요.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갑니다. 자, 염증 반응은 그 그림만 조금 잘 살펴볼게요. 알겠죠? 그림 봅시다. 자, 내가 바늘에 찔렸어. 바늘에 찔려가지고 그 찔린 바늘 틈 사이로 뭐들이 들어오겠어? 병원체들이 들어올 거야. 그럼 그 병원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병원체들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있는 비만세포가 바로 야! 좆된 것 같아.
야, 이거 좆된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로 사이렌을 울려. 얘가 알람을 울린다고. 그러면서 사이렌을 울리는 거에 동시에 뭘 분비해? 여기 있는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히스타민을 촥 분비해. 그러면 히스타민들이 그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 그럼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이면 그 혈관벽을 통해서 뭐가 삐져나와? 백혈구가 삐져나온다고? 그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모이게 되면 상처 부위에 뭐가 많겠어? 당연히 병원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지. 오케이? 그 병원체들이 백혈구가 병원체들을 냠냠쩝쩝 씹어 먹어주면 대식작용, 식세포작용, 식균작용 다 똑같은 겁니다. 대식작용, 식균작용, 식세포작용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됐건 병원체를 냠냠쩝쩝 씹어 먹어줌에 의해서 병원체가 제거가 된다고요. 그게 염증 반응이야. 어렵니? 안 어렵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2차 방어작용 갑니다. 비만세포는 백혈구요? 그거는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존재하는 세포도 있고 밖에 존재하는 세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도 무조건 혈관 안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밖에 존재하는 애도 있고 안에 존재하는 애도 있는데 그 중에 밖에 존재했던 비만세포가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어작용으로 갑시다. 자, 가보죠. 2차 방어작용. 자, 2차 방어작용은 좀 더 중요합니다. 1차 방어작용에 비해서 2차 방어작용이 좀 중요한데요. 2차 방어작용은 우선 후천성 면역, 태어나고 나서 갖춰진 면역체계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이적 면역이라는 건 얘들아 뭐야? 당연히 병원체에 따른 면역작용이 서로 다르게 일어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 상태로 우리가 2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우려면 사전에 먼저 두 가지의 개념을 꺼내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항원의 개념과 두 번째는 항체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항원은 먼저고 항체는 뭐냐? 항원은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독성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독성 부위. 그게 항원이 됩니다.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독성 부위. 오케이? 항원이 곧 병원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원이랑 병원체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병원체 안에 항원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병원체랑 항원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항원에 따라서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항원에 따라서 항체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가병원체가 있습니다. 가병원체에 알파 항원이 있고 베타 항원이 있어서 얘가 침입을 했어. 알파 항원과 베타 항원이 있는 우리 가병원체가 우리 몸을 침입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알파 항원이 침입하고 베타 항원이 침입했으므로 알파 항체와 베타 항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얘네 둘이 당연히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병원체는 하나밖에 침입을 하지 않았죠. 병원체는 하나 침입했는데 생성되는 항체는 몇 개야? 2개야. 오케이? 그러면 병원체에 따라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한 가지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병원체에는 두 가지 항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원에 따라서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항원에 따라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항체는 무조건 해당 항원과만 결합이 가능해요. 즉 알파 항원 때문에 알파 항체가 만들어졌죠. 베타 항원 때문에 베타 항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알파 항체는 알파 항원과 베타 항체는 베타 항원과만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알파 항체와 베타 항원은 결합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 담당일진, 특이성이라는 게 담당일진이라고 했죠. 알파 항원과 알파 항원의 담당일진은 뭐다? 알파 항체다. 따라서 베타 항원을 가서 결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하나만 더 플러스 시켜 볼게요. 만약에 나병원체가 있다고 칩시다. 나병원체가 있는데 나병원체에는 알파 항체랑 알파 항원과 감마 항원이 존재한대. 감마 항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침입하게 되면 이 나병원체가 침입하게 되면 당연히 알파 항체와 감마 항체가 생성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알파 항체라는 애는 여기 있는 나병원체에 있는 알파 항원과 가병원체에 있는 알파 항원 둘 다 결합이 가능해줘야 돼요. 왜냐면 병원체에 따라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항원에 따라 결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알파 항체는 각각 병원체에 들어있는 항원과 결합이 가능하다. 즉 가병원체를 통해서 만들어낸 알파 항체는 나병원체의 알파 항원과 결합이 가능하고 나병원체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알파 항체는 가병원체에 있는 이 항원과 이 알파 항원과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이게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특이성들이에요. 뭐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어도 되고. 시골 내려갔다 왔니? 안 내려갔다 왔어? 시골 내려갔다 왔니, 종민아? 네. 너만 고수미 먹으면 맛있어? 서진이랑 같이 먹었어요. 내봤는데 서진이 안 먹었다는데? 서진이가 진짜 같이 먹었어요. 아니 초코송이를 사줬는데. 응. 서진아, 네, 서진이래. 종민이 좀 그랬다. 아니 고소미 2개 들어있어서 하나 얘가 먹고 또 뜯었어요. 아, 진짜? 같이 먹었어요. 종민이만 먹었네, 그러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와. 아, 종민이 심지어 쓰레기까지 버렸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해놓고 그 오른쪽에 제가 항원의 그림을 붙여놨어요. 항체의 그림을 붙여놨어요. 항체는 저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거기에 항원 결합 부위는 두 부위가 존재합니다. 즉 하나의 항체마다 항원은 두 군데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항원은 두 군데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항체의 구조 잘 봐두시길 바래요.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한 부위는 아닌데, 근데 항원 결합 부위가 고기 부분이라는 걸 딱 Y자의 맨 끝부분이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엄원 부위 갖다 놓고서 항원 결합 부위냐 자꾸 물어보는 그런 시덥잖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시작되는 문제들 틀리면 빡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거 지워도 되겠나요? 네, 이거 뭐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어도 되니까 사진 찍으신 다음에 뭐 집에 가서 필기하실 분들은 마저 필기하셔도 됩니다. 다 적었어? 오케이, 굿. 갑니다. 어떻게 항상성 유지까지는 조금 잘 정리해왔니? 잘 풀어왔어? 한 주간 그래도 숙제량을 좀 덜 내준 것 같았는데. 오늘 추가적인 숙제점은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방어작용이 저번주에 나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5주차 수업인데 4주차 숙제장을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5주차 숙제장이 나갈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세포분열 나가니까 유전 나가겠죠. 뭐 하여튼 오늘까지 딱 쉬워요. 오늘까지 딱 쉬우니까 오늘까지만 잘 우선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래요. 즉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로 해서 방어작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맞춰 놓으면 그래도 조금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오늘 시험 범위가 1학기 기말고사까지예요.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 범위가 딱 오늘 방어작용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1학기 기말고사는 거의 어디서부터지? 자괴전도부터 방어작용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 즉 너네들이 5주간 배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앞에 안 했던 파트부터 자괴전도까지가 보통입니다. 근육수축을 제외한.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범위가 넓죠.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어 보이는데 뭐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생각해보면. 오케이? 여러분들 저랑 배운 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주간 오늘까지 해서 5주간 배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면 천천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건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어작용의 루트 거기 뷰 26에다가 저랑 같이 그림 좀 그리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2차 방어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경로를 써볼게요. 알겠죠? 자, 봐봐. 병원체가 들어왔어. 그럼 병원체에 당연히 뭐가 붙어있다고 얘들아? 항원이 존재한다고. 만약에 이 항원이 알파 항원이라고 칩시다. 여기 뭐 다시 씁시다. 알파 항원이 존재하는 병원체라고 칩시다. 알파 항원이 존재하는 병원체다. 그래서 이 병원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뭘 한다고? 식균작용을 해야 된다고.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해줘. 오케이? 병원체가 얘를 냠냠쩝쩝 씹어 먹어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백혈구가 여기에 있는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식균 작용을 통해서 냠냠쩝쩝 얘를 먹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한테 제시를 해주냐면 저 백혈구가 냠냠쩝쩝 씹어 먹어본 다음에 야, 얘 이런 애니까 우선 한번 넘겨보는 거야. 이제 오케이? 여기가 이제 파출소가 되는 거고 이 파출소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범죄 조직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파출소장이 저기 있는 경찰서한테 신고를 하는 거야. 우리 강동경찰서, 강동 구민회관 쪽에 있는 이런 새끼들인 것 같으니까 얘 좀 집단적으로 소탕 좀 해주쇼. 라고 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 항원을 제시해주게 돼. 항원 제시. 이런 애들이니까 정보를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누가? 우선 부조티니프구, 즉 비서가 딱 받고 우리 경찰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티니프구가 이 비서 역할을 해서 얘가 이제 전문 킬러들한테 고용을 합니다. 오케이? 이 보조티니프구가 첫 번째 바로 세포독성 티림프구한테 먼저 정보를 건네줘요. 마찬가지로 세포독성 티림프구한테 항원 지시를 해준다 이거죠. 세포독성 티림프구한테 항원 지시를 해주게 되면 이 세포독성 티림프구가 누굴 죽이냐면 바로 감염된 세포를 사살합니다.
감염된 세포를 사살해. 여기까지만 적고 우선 갑시다. 그러니까 현민이 뭐라고 했지? 현민이 동생인가? 뭐가 밀접 접촉자래. 현민이. 아니 현민이가. 그래서 자가격리 해야 된다는데? 2주 동안 보여요? 2주 아니야. 요즘 자가격리 기간 2주 아니에요. 이제 1주던데요? 자가격리? 형님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네. 자, 갑시다. 감염된 세포를 사살한대. 세포독성 T림프가. 그러면 감염된 세포를 사살하게 되면 감염된 세포를 땅 해가지고 죽이게 되면 당연히 그 감염된 세포 안에 잠복해 있던 뭐야? 병원체가 우와 하면서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잠복 병원체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잠복 병원체가 노출되게 돼. 잠복 병원체가 노출. 오케이? 그렇게 잠복된 병원체가 노출되게 되면 다시 누가? 이 잠복 병원체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니 당연히 그렇지. 식균작용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백혈구는 왜 피를 흘리고 있노? 근데 자, 이런 루트, 이러한 경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체액성 면역이 아닌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성 면역.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로예요. B림프구한테 갑니다. B림프구. 자, 그럼 B림프구는 보조 T림프가 항원 제시를 하게 되면 B림프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B림프구는 두 가지로 나뉘어. 뭐와 뭐로 나뉘냐면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돼요. 그러면 이 형질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저 알파 항원에 대한 알파 항체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알파 항체가 누구한테 갖다 붙어? 이거 핑크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거를. 자, 알파 항체가 누구한테 붙어? 저기에 있는 알파 항원에 가서 결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쌤이 여기 기억세포는 뭐예요? 기억세포는 저 개진상 있잖아. 저 알파항원 달고 있던 저 개진상이 다시 들어오면 기억세포가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야. 아, 저 씹새끼 오면 다시 죽여야지. 내가 기필코 죽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억세포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만약에 저 알파항원을 갖고 있던 알파항원에 갖고 있던 병원체가 다시 침입한다고 해봅시다. 병원체가 재침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항원을 갖고 있던 병원체가 재침입하게 되면 당연히 이 백혈구가 얌얌짭짭 다시 먹어보겠죠? 다시 항원 제시를 해주겠지? 그러면 보조 T림프가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기억세포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기억세포는 다시금 나뉘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계속 나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형질세포에서 다시 알파 항체를 만들어내겠지? 그럼 저 알파 항체가 당연히 저기에 있는 애한테 붙는다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거한테 결합을 하게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읍을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은데 비읍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쓸 수 있을까? 오! 이게 좀 더 나은 듯. 이것보다 이게 좀 낫지? 뭐라고? 그래서 거의 같은데. 씨발. 비읍을 좀 더, 나 비읍 예쁘게 써요. 하시는 분 있나요? 정자도 아, 정자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안 예뻐, 뭔가. 세종대왕 지금 무시하는데. 세종대왕님?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 그래서, 참, 지금 광화문거리 지금 찾았는데. 어허. 아, 광화문거리 있으시긴 하시네. 거기, 이렇게 대장만하게 있으시구나. 막아놔서 못 나온다. 괜찮아요. 저는 이순신을 더 좋아해요. 저 그래서 어찌됐건. 그럼 어떻게, 비읍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쓸 수 있지? 조금 각져서 이렇게 쓰면 네. 로봇. 아, 뭔가 감질맛 나는데? 원래 쓰던 대로 쓰죠.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아, 뭔가 비읍 때문에 저의 글씨체가 뭔가 뭐 왜 비웃지? 비읍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 멈춰주길 바래. 손이 많아.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병신. 뭔가 이 글씨를 뭔가 조금 더 이쁘게 쓰고 싶은데 뭔가 비읍이 마음에 안 들어.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거든? 뭐지? 그 뉘앙스. 티귿도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비읍이 맛있지가 않아. 다 보셨어요? 아니, 맞아요. 참, 저그 기억세포. 이 재미 새끼들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억세포 맞죠? 밑에 있는 거. 네. 이거 보라색 글씨. 네. 자, 한번 비읍을 이렇게 한번 저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조금 더 나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2차 방어장의 루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 첫 침입했을 때와 재침입했을 때가 조금 나뉘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차 방어작용, 1차 방어작용이 아닌 2차 면역, 1차 면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자 1차 면역 시에는 항원이 첫 침입 오케이? 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원 첫 침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침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보조티닌프우가 이거 존나 신경 쓰이네. 갑자기 보조티닌프우가 누구한테 갔다? 바로 저기 있는 비림프구한테 간다. 이게 핵심이야. 보조티닌프우가 비림프구한테 가서 항원 제시를 해주면 1차 면역 반응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보조티닌프우가 비림프구한테 가서 항원 제시를 해주면 1차 면역 반응이라고. 그런데 2차 면역은 보면 뭐야? 항원이 재침입했다? 그딴 거 쓸모없어. 오케이? 항원이 재침입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보조티닌프우가 누구한테 갔다? 바로 기억세포한테 갔다. 이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이게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너가 다 먹었구나. 나한테 한 입 나한테 한 입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심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마스크 내려서 먹은 건 괜찮고 내가 먹은 건 안 된다. 다음 쉬는 시간 기대할게. 알겠지? 밑에 편의점 다 털어오길 바래. 안 털어오면 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알겠지? 너 세뱃돈 얼마 받았어? 진짜 모르겠어요. 모를 정도로 많이 받았다. 오,
얼마 많았는지 세어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많았다. 그 소린 거구나. 아니 봉투에만 넣어. 잠시만. 이 틈 사이에서 교재비를 설마 안 낸 애가 있다면 세뱃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비를 안 내겠다는 거 이거는 약간 악으로 깡으로 한번 버텨보겠다는 거 아닌가? 왜요? 넌 냈으니까. 넌 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 왜요? 왜는 왜야? 그냥 뭐 그냥 종민이 이런 셀피시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갑시다. 자 우리는 봐봐. 저기 있는 항체 수는 얘들아 뭐에 비례한다고 우선 알아주셔야 되냐면 자 항체 수는 뭐에 비례하냐면 형질 세포 수에 비례해요. 형질 세포 수에 비례. 항체 수는 형질 세포 수에 비례.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많아지려면 아이스크림 공장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아이스크림 공장이야. 형질 세포는. 항체 수는 아이스크림이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공장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항체 아이스크림 수는 많아질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그렇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다른 점이 뭐냐?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형질 세포가 조금 더 빠르게 다시 돌아갔네. 빠르게. 근데 쌍비읍은 어떻게 표시하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어? 크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아 뭔가 맛있지 않아. 이 글씨는. 한 다음에 크게 한자 같아. 길게 하고 아니 길이. 아니요 그 똑같이 저렇게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쓴 다음에 응. 길게 해서 아. 예, 예. 오케이. 저게 더 맛없어. 이렇게 맛없어 보인다고? 대칭이 안 맞아요. 아, 뭔가 애매하단 말이지. 빠르게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형질세포가 빠르고 더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면역 반응에 비해서 2차 면역 반응이 더 항체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더 빠르고 더 즉각적으로 더 많이 항체 수가 생성이 된다더라. 뭐가?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에 비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방어작용의 경로가 다 잡힌 겁니다. 됐죠? 2차 방어작용은 쉽죠? 방어작용은 진짜 쉬워요. 자, 밑에 있는 뷰 27 그래프로 갑니다. 자, 그래프 보면요. 자, 봐봐. 거기 A 항원을 1차 치유시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항원 A를 2차 치유시켰을 때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폭발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그렇다면 결국 A 항원에 대해서 2차 치유시켰을 때 몇 차 반응을 하고 있다? 2차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쌤 당연히 2차 치유시켰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No!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문제 상황을 보다 보면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진 경우가 발생해.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진 경우라면 A를 제 아무리 2차 치유시켜도 1차 면역 반응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항원 A를 2차 치유시켰을 때 저렇게 폭발적으로 더 많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1차 면역 반응 시에 뭐가 만들어졌다?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고 그 만들어진 기억세포로 인해서 2차 면역 반응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B항원은 1차 침입시켰으니까 어떻게 A항원을 1차 침입시켰을 때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기동한 것 마냥 생겨났죠?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인공면역으로 갑니다. 저 이거 혹시 지워도 될까요?
자, 인공면역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인공면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백신과 면역혈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신과 면역혈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백신은 얘들아, 너네들이 맞은 그 백신들 있잖아. 그 백신은 컨셉만 잡을게요. 바로. 오케이? 백신은 비실비실 항원이에요. 비실비실 항원. 반쯤 마탱이 간 항원. 오케이? 비실비실한 항원. 백신은 비실비실 항원입니다. 오케이? 독성이 약화된 항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비실비실 항원을 주입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독성이 약화된 항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어쨌건 비실비실 항원을 주입시킨다고. 그럼 비실비실 항원을 주입하게 되면 자, 봐봐. 너네들이 백신을 맞았어. 왜 맞았니? 즉 비실비실 항원을 주입시킨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항원이 들어갔어. 그럼 뭘 할 거야?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해.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1차 면역 반응을 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그럼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 항체와 저기에 있는 비실비실 항원을 주입시켜서 없애버려. 오케이? 그런데 나는 뭘 갖고 있어? 걔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얘가 목적이 되는 거야. 이 기억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더 세고 더 강한 항원이 나중에 침입하면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케이? 즉, 백신은 얘를 만들어서 나중에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유사시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주는 거야. 예방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백신은 뭐가 목적이냐면 바로 예방이 목적이에요. 나중에 더 센 항원이 침입했을 때 내가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항원을 제거하기 위함. 그게 백신의 목적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면역혈청은 유사시에, 즉 더 센 항원이 침입했을 때가 되는 거죠. 물론 어찌됐건 항원을 주입한 거니까요. 어찌됐건 항원을 주입한 거니까 나의 몸에서 방어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면역혈청 갑니다. 면역혈청은 우선 이거부터 떠올려야 돼. 자, 우리가 종린이의 피를 뽑아가지고, 내가 종린이의 피를 뽑아가지고 얘를 원심분리를 돌리게 되면, 혈액을 원심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원심분리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2층을 나뉘어요. 혈액이 이렇게 2층을 나뉩니다. 이 밑에 부분은 무거운 게 가라앉게 돼서 이 밑에 부분은 혈구가 가라앉고요. 이 위에 부분에는 가벼운 게 뜨게 되기 때문에 혈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혈구에는 뭐뭐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존재하게 되죠. 자, 혈장에는 뭐가 존재하냐? 혈장에는 물, 무기염류, 그리고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호르몬. 호르몬은 전 파트에서 중요하게 됐죠. 두 번째는 바로 항체가 존재합니다. 여기 항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짚어봅시다. 바로 봐봐. 항체는 지민아,
항체는 무슨 세포에서 만들어내니? 항체는 어디에서 만들어냈어? 무슨 세포에서? 형질세포? 그렇지. 항체는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냈어. 그런데 자, 태림아, 내가 형질세포는 백혈구라 했어, 안 했어? 백혈구를 안 했어? 다시 한번 떠올려봐봐. 백혈구의 종류, 그거 한번 전페이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봐. 전페이지 맞나? 아, 전페이지 아니구나. 우리 몇 페이지야? 116페이지. 예. 뷰 25의 백혈구 종류. 예. 보면 형질세포 뭐라고 해놨니? 백혈구라 해놨지?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봐봐. 항체는 혈장에 있대. 항체는 혈장에 있어. 그런데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인 형질세포는 백혈구에 존재해야 돼. 그러면 백혈구에 뭐가 존재해? 너네들이 오늘 다 배웠던 그 모든 세포들은 다 백혈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형질세포, 기억세포, T림프구, B림프구, 그 다음에 대식세포 등등등등등등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진짜. 왜냐면 애들 처음에 다 틀리거든. 오케이? 왜냐면 형질세포는 당연히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항체가 혈장에 존재한다면 형질세포도 당연히 혈장에 존재하겠다라고 오해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 상태로 이 혈장을 굳혀 픽스드 시킨다고. 그러면 얘가 혈청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 면역혈청이라는 건 곧 뭐냐면 즉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이 되는 거예요.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 이게 곧 면역혈청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에 뭐였어요? 대식세포. TB대라고 적은 겁니다. 혈장 붙인 거예요? 항체 붙인 거예요? 혈장을 굳혀. 혈장을 굳히면 혈청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찬성이가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렸대. 근데 내가 우리 찬성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코로나에 낫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끼한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토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가 진행될 거야? 당연히 1차 면역이 유도가 될 거야. 1차 면역이 유도가 되면 그 1차 면역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나온 이 혈액을 다시 혈액을 원심분리시켜. 오케이? 원심분리시킨 다음에 저기에 있는 혈장을 굳히는 거야. 그럼 이 혈장을 굳히면 뭐가 된다고? 혈청이 된다고. 그럼 저 혈청 안에는 토끼한테 넣어줬던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야? 여기 안에는 당연히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 항체를 내가 그 혈청을 찬성이한테 넣어주는 거지. 그럼 쌤! 찬성이는 사람이고요. 토끼는 그러면 항체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넣으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항체는 종특이성이 없어요. 얘는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항체는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과 같이 돼지의 호르몬이 나의 몸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듯 돼지의 항체는 나의 몸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석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낫는다. 그게 면역 혈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어쨌건 그렇게 되면 얘들아, 면역 혈청은 목적이 뭐야? 아까 백신은 예방이 목적이었어. 그러면 결국 면역 혈청은 찬석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함인 거지. 그래. 그러면 면역 혈청은 치료가 목적이야. 결국. 치료가 목적이로. 알겠지? 아, 설마 뷰 28에 거기 원심분리 있는데 그럼 당연히 거기다 안 적었겠죠?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뷰 28에 원심분리가 있는데 아 없어서 썼죠. 됐죠? 자, 다 적으신 분들은 나랑 같이 알레르기로 갑시다. 알겠죠? 자, 알레르기는 그림만 잘 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그림만 잘 봐. 자, 가볼게. 알레르기. 자, 알레르기 항원을 넣었어, 내가. 알레르기 항원을 넣었다고? 그럼 알레르기 항원을 넣었으면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유도가 되겠어? 나의 몸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될 거야. 1차 면역 반응. 그러면 알레르기 항원을 넣었을 때 1차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면 뭐하고 뭐가 만들어져?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그러면 형질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져. 그럼 그 항체가 원래는 어디 가서 붙어야 돼? 그렇지. 알레르기 항원한테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레르기 항원한테 안 붙고 엄한 비만세포한테 갖다 붙어. 비만세포에 거기서 붙는 것까지 그림에 적혀져 있죠? 오케이? 다 그림에 적혀져 있어. 오케이? 아,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왔고 그거에 통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됐고 거기서 항체가 만들어졌고 그 항체가 비만세포한테 갖다가 붙는다더라. 알레르기 항원에 붙지 않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거기까지가 1차 침입의 끝이야. 1차 침입. 그리고 화살표 되어 있지? 만약에 동일한 알레르기 항원이 2차 침입하게 되면 재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아까 만들어졌던 항체 어디에 붙어있다고? 비만세포에 붙어있던 항체와 결합하게 돼. 오케이? 비만세포한테 결합을 하게 되면 비만세포한테 자극을 보내는 거야. 야 좆된 거 같아. 야 좆된 거 같아. 그럼 뭐야? 비만세포는 뭐라고? 알았어 하면서 히스타민을 촥 분비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히스타민이 촥 분비가 되니까 쓸데없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돼. 오케이? 쓸데없는. 굳이 그렇게까지 일어나도 되지 않는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히스타민이 촥 분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 우선 첫 번째,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빨라져. 왜? 모세혈관을 확장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막 알레르기 반응 심한 사람들은 막 얼굴 붉어지고 막 호흡 가빠지고 이러잖아.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이야. 뭐? 바로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때문이라고. 알겠지? 자, 밑에 있는 에이즈 갑니다. 에이즈는 자, HIV라고 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서 일어나는데 이 HIV가 아주 호로 쌍놈 새낀 게 바로 보조 T 림프구를 숙주세포로 삼아요. 보조 T 림프구를. 그럼 얘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보조 T 림프구가 죽잖아. 그렇지?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죽으면 뭐가 할 수가 없어. 우리 몸에서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 아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인간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부서지게 돼. 그러면 바이러스 수는 더 늘어나. 더 붕괴돼, 더 늘어나. 더 붕괴돼, 더 늘어나. 그래서 이게 악의 순환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완벽하게 방어작용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때문에 걸리는 환자들은 보통 사망 원인은 감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오케이? 너네들은 지금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 그냥 며칠, 솔직히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 그냥 며칠 집에서 눕다 보면. 아니면 진짜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싶으면 그냥 타이레놀 섭취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타이레놀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왜냐면 너네들이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면역체계가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먹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아예 방어작용 체계가 아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봐봐. 내가 HIV를 치유시켰지? 감염시켰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돼? 바이러스 수가 줄어. 처음에는 바이러스 수가 줄지. 선생님 늘어나는데 치유시켰으니까 늘어나겠지 당연히. 오케이? 치유시켜서 늘어났는데 죽잖아. 왜? 처음에는 충분한 방어작용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항체 수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런데 서서히 보조티닌프구를 잠식해가면서 파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보조티닌프구가 줄어들지. 그럼에 따라서 항체 수도 같이 나중에 줄어들지. 그러면서 방어작용 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에이즈가.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난치병이라는 거고요. 오케이? 됐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우리 혈액형이죠?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다 풀었니?
핵이 있으면 핵산도 있냐고요? 그거랑 다르죠. 핵산과 핵막의 유무는 다르죠. 핵산이 있어도 핵막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얘들아 가봅시다. 지금 보면 우선 얘들아 병원체 파트의 문제를 보면 너네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거는 저 병들이 어떤 병원체인가를 먼저 떠올려 주셨대요. 제가 분명 외우라고 했습니다. 홍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성 질병이고요. 광우병은 프라이온 질병이죠. 탄저병은 세균성 질병이고요. 여기까지 맞나요? 이거 먼저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 상태로 자 갑니다. 핵산이 있다죠? 핵산을 가지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 핵산 같습니다. 원생생물 핵산 같고요. 프라이온은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핵산은 없어요. 그리고 세균 갖고 있죠.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다. 즉 세포막을 갖고 있냐? 그렇지. 세포막 갖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되니까 얘랑 얘만 세포막 갖고 있고 나머지 세포막 없죠. 맞나요? 그 다음 자 얘가 문제야. 얘가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낚시를 당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핵망이 없는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핵망이 없다. 뭐 너희들이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야. 핵망이 없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뭐야? 얘 핵망이 없고요. 얘 핵막 없고요. 얘 핵막 있고요. 쟤 핵막 없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 왜? 그렇지. 세포로 되어 있다. 제가 문제야. 핵망이 없는 까지도 조건이지만 거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세포. 얘를 잊으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세포가 아닌 거는 얘도 세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다? 네. 넷다 동그라미죠. 그러면 얘네들 갖고 이제 여러분들 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얘네들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얘네들이 A, B, C, D니까요. 지금 전부 다 동그라미 애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B가 아무래도 얘여야 될 것 같죠? B가 얘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물음표 자리가 동그라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기억 자리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자리 이제 솔드아웃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all x인 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에 all x인 애 but 하나만 동그라미 이 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면 니은이 아무래도 가능하겠죠. 니은이 아무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로 줄로 지금 5가 벌써 2개가 확정된 애가 디귿, 리을이니까요. 그러면 니은에서 결국 x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솔드아웃 시켰으면 이제 뭐 또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A, B, C, D에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자, C하고 D는 얘들아 C하고 D는 벌써 5가 2개가 확정이 나 있죠. 그럼 A가 지금 얘라 판명될 수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디귿, 리을 뭐 해야 되니 그러면? 디귿, 리을 A, B 솔드아웃 시켰고 그러면 디귿, 리을에서 2개나 동그라미 애가 있어야 되는데 디귿, 리을에서 2개나 동그라미 애가 그러면 얘가 디귿이 돼야 되고 얘가 리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B 동그라미는 5죠? 그러면 B 동그라미가 5니까 잠시만 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C, D B 동그라미 5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C가 얘고 D가 얘구나. 오케이? 됐니? 아이고. 자, 기억 방법부터 갑니다. 기억은 A는 광우병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콜레라. 얘들아 뭐니?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콜레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기억부터 리을을 모두 가진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 이유는 핵막이 없는 세포로 되어 있다. 얘가 틀리거든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은 스스로 물질 대사. 아니죠. C의 병원체는 모기다. 제가 분명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개곤충이라고 했죠. 모기는 매개곤충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B는 항생제 치료, 세균성 질병이니까 항생제 치료 맞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대표 힌트 3번 갑니다. 자, 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 기억은 대식세포고요. 니은은 보조티 림프고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하나는 대식세포가 없고 하나는 보조티 림프가 없대. A와 B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봐봐. 얘들아. 보조티 림프가 없는 애는 몇 차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니? 보조티 림프가 없어. 그러면 몇 차 방어작용이 안 일어날까? 당연히 2차 방어작용이 안 일어나겠지. 2차 방어작용이 안 일어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너네들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생님 대식세포가 없으면요. 그러면 1차 방어작용이 안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겠죠?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여기는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어마무시한 큰 착각이야. 그거는. 봐봐. 얘들아.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 수가 없냐면 2차 방어작용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2차 방어작용도 일어날 수 없다고요. 왜냐면 너희들 2차 방어작용의 루트 아까 경로 작성할 때 제일 앞에 뭐 적어놨었어? 제일 앞쪽에 팩맨 하나 그려놨지. 오케이? 그 식균세포 식균작용하는 거 그려놨잖아. 그렇지? 그 식균작용 자체를 그린 즉시 뭐 해야 돼? 그게 1차 방어작용이야. 그럼 결국 2차 방어작용이란 요 녀석은 1차 방어작용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 1차 방어작용 없이는 절대로 2차 방어작용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뭐라고? 2차 방어작용은 반드시 1차 방어작용이 선행돼야 된다고. 선행이 필수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대식세포가 없는 애는 1, 2차가 둘 다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봐봐. A 동그라미 그래프와 B 동그라미 그래프 중에서 세균 X가 Y축이 얘들아 항체수가 아니다. Y축이 항체수가 아니야. 세균 X의 수가 누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A 동그라미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A가 세균 X가 많이 증가한다, 빨리 증가한다라는 뜻은 뭐야? A 동그라미가 방어작용이 안 일어나고 있다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세균 X를 못 죽이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대식세포가 없는 거고 얘가 보조티 림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니은 동그라미를 가슴쌤에서 성숙한다. 맞니? 보조티 림프고 가슴쌤에서 성숙 맞죠? A 동그라미에서는 니은이 제거되었다. 맞니? A 동그라미에서는 기억이 제거되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황홀항체 반응은 C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를 비교하고 있네요. C 동그라미는 누가 봐도 정상생쥐니까 당연히 면역작용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새끼여야 되니까 C 동그라미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됐냐? 3-1번 갑니다. 3-1번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자, 우선 이거 필기 충분히 하신 다음에 따라오세요. 방어작용은 그날도 할만하죠. 방어작용이 쉬워요. 진짜. 이제 방어작용의 가장 흔한 형태는 3-1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3-1번이 방어작용에서 제일 흔한 형태. 방어작용 중에서도 가장 포멀한 기본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잘 푸셔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목적일 것 같긴 해요. 이제 1번 같은 문항들은 진짜 완전 내신형으로 나오기 정말 좋은 문항이고요. 3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가 풀라고 했고요. 3-1번은 너무나도 흔해 빠진 유형이라 제가 풀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봐봐. A 생지에다가 항원을 2번 넣고
A와 B를 추출해냈대요. A와 B는 기억세포와 혈청 중에 하나랍니다. 혈청에는 얘들아 뭐가 들어있어? 항체가 들어있는 거지.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A 동그라미를 B에다 넣고 B 동그라미를 C에다가 넣었는데 그 상태로 제가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를 보면 B생지를 봐봐. B생지를 봐봐. 생지 A는 볼 필요도 없어. 생지 B 봐봐. B 동그라미를 넣었어. 그랬더니 Y축 값의 절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Y축이 절편. Y축의 단위가 뭔데? 뭐라고 적혀있어? 항체 농도야. 혈중 항체 농도. 항체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고부터 낮아지고 있다고? 그런데 생지 B는 한 번도 항원을 넣어본 적이 없어. 항원을 넣어본 적이 없는데 얘가 왜 항체가 존재할까? 라는 거야. 왜 항체가 존재할까? 그렇지? 뭘 넣었기 때문에? 항체를 넣었기 때문에 있겠지. 그렇지? 항체를 넣었다면 당연히 A 동그라미가 혈청이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B 동그라미는 뭐 해야 돼? 기억세포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지씨가 뭐하고 있어? 뒤에 뭐하고 있어? 항원 X 넣었을 때 뭐하고 있어? 2차면 반응하고 있잖아. 봐봐. 너네들이 항원 X를 첫 침입시키고 둘째 침입시키고 그거에 따라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면 얘가 해석이 안 돼. 얘는 항원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놈이야. 항원을 경험한 적도 없는 놈이 2차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단순하게 항원이 첫 침입, 둘째 침입, 재침입으로 나누게 되면 생지 C에 대한 해석을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은 보조티림프가 누구한테? B림프한테. 2차 면역 반응은 보조티림프가 기억세포한테 가라고 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얘가 기억세포를 넣었기 때문에 바로 2차 면역이 가능한 거라고. 그럼 쌤, 얘 항체는요. 왜 1번 구간에서 감소를 하고 1번 구간 맞나? 거기 2번 구간에서 왜 항체가 감소하죠? 항체가 왜 감소하죠? 항체는 단백질 덩어리였기 때문에 자연 분해돼요. 2번, 항원과 결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원과 결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체는 애초에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연 분해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 분해돼서 애가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항체가. 오케이? 그리고 구간 3일 때 증가하고 있죠? 그 이유는 1차면 반응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구간 4 뭐 하고 있어? 2차면 반응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됐죠? 기억방부터 갑니다. A 동그라미는 항체가 들어있다. 콜. 니은번 구간 3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방울작용이 일어난다. 맞니? 구간 3에서 특이적 방울작용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얘들아, 항체가 언급된 순간 이미 특이적 방울작용이어야 돼. 항체가 언급된 순간 이미 2차 방울작용이고 2차 방울작용이라면 특이적 방울작용이라고. 오케이? 항체가 언급된 순간부터. 자, 디귿번 1부터 4에 모두 X에 대한 형질세포가 존재한다. 맞니? X에 대한 형질세포 안 존재하는 새끼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 바로 2번입니다. 2번은 항체를 넣어준 거지 얘가 형질세포를 넣어준 거야? 선생님,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질세포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 없다고? 백혈구가 들어있을 수 없다고. 오케이? 형질세포가 들어있을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3-1번은 정말 유명한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냥 3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그냥 제시문을 꾸준하게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정보들만 추려내면 돼. 오케이? 그리고 너네들이 기준으로 둬야 될 거는 기억세포를 넣니 안 넣니, 항체를 넣니 안 넣니, 걔만 고려를 잘 하시면 1차 면역이랑 2차 면역이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ABOC 혈액형 갑시다. 118페이지입니다.
자, APOC 혈액형은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초반에 APOC 혈액형을 좀 어려워들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APOC 혈액형이 조금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APOC 혈액형부터 갑니다. APOC 혈액형에는 두 가지의 개념을 배워요. 바로 응집원과 응집소의 개념을 배웁니다. 응집원과 응집소의 개념을 배워요. 응집원은 무슨 개념이냐면 항원의 개념입니다. 응집원은 항원의 개념이고 응집소는 항체의 개념이에요. 응집소는 항체의 개념이야. 응집원은 항원, 응집소는 항체의 개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항원 항체 반응을 하듯이 응집원과 응집소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겠네. 얘네들이 만나면 무슨 반응을 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의 일종인 응집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응집 반응. 근데 이 응집 반응은 혈액이 굳는 거야. 혈액이 응집 반응을 해가지고 뭉치는 거야. 혈액이 뭉쳐. 그러면 이 혈액이 뭉친다고 생각해봐. 너네들 몸 안에서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가지고 뭉쳐. 그래서 이렇게 똘똘똘 뭉쳐. 그럼 당연히 얘가 뭘 막겠어? 혈관을 막지. 그럼 혈관을 막으면 당연히 거기에 혈압이 세져. 그럼 언젠가는 통 하고 터질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은 죽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사람은 뒤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응집 반응을 안 일으키게 사람은 뭐든지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져야 돼요. 응집 반응을 안 일으키게끔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 응집원은 어디에 존재하는데요? 바로 적혈구의 표면에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적혈구 표면에 다량으로 존재. 응집소는 혈장에 존재해요. 자, 그 상태로 A형, B형, AB형, O형이 있죠. 사람의 혈액형에는. 사람의 혈액형에는 이렇게 총 4가지 혈액형이 있죠. 이 4가지 혈액형을 나중에 유전 가서 우리가 복대립 유전 하면서 배울 거예요. 복대립 유전. 어쨌건 추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뭘 가져?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질 거야. 오케이? 근데 아주 간단해. 얘네들의 응집원을 어떻게 가냐면 A형은 A 응집원을 가는 거고 B형은 B 응집원, AB형은 AB 응집원, O형은 아무것도 없어. 아, 얘들아, 다음 주에 수업 시간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개학 주간이라서 개학 주간에는 무조건 30분씩 딜레이예요. 10시 반에 끝나요? 그럼 10시 반에 당연한 거 아니야? 11시 끝내죠? 10시 반에 끝납니다. 알겠죠? 7시 반부터 10시 반이에요. 개학 주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반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뒷반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화생 다른 과목 다녀도 4시에 시작하는 과목은 다 4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만 개학 주간이고 다다음 주부터는 원상복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상복귀 하면 돼요. 다음 주만 4시 반에 오면 됩니다. 7시 반에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응집원이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자, 그거에 따라서 응집소는 어떻게 갖게 되냐면 봐봐. A형이래. A 응집원 갖는데. 근데 이 A 응집원이랑 반응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사람 죽어. 그럼 뭐 갖고 있어야 돼?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선생님 무슨 개소리죠? 왜냐면 응집 반응의 관계가 A 응집원과 알파 응집소가 반응을 하고요. B 응집원과 베타 응집소가 서로 반응을 해요. 얘네들 응집 반응 관계야. 얘네들이 응집 반응 관계이기 때문에 A 응집원은 알파 응집소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봐봐. A형인 사람한테는 B 응집원이 내 응집원이 아니잖아. 근데 내 응집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로 인식을 해야 돼? 병원체, 즉 항원처럼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항원이 들어오면 내가 제깍제깍 L에 쳐내서 죽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베타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해서 제깍제깍 제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동일한 논리로 그렇게 되면 얘가 알파, 얘는 둘 다 없어야 되고 얘는 알파, 베타가 둘 다 있어야 되겠죠. 됐죠? 자, 이 상태로 제가 혈액형에 대한 판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모의 혈액형이 너무 궁금해서 성모의 피를 뽑은 다음에 얘가 어떤 혈액형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검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판정을 해보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항A 혈청이라는 것과 항A 혈청이라는 것과 항B 혈청 이 두 개를 마련해 놔요. 항A 혈청, 얘들아 혈청에는 뭐 들어있다고? 항체 들어있다고. 그러면 저기에는 항체, 즉 응집소는 항체의 개념이라며? 응집소가 항체의 개념이니까 혈장이 존재한다네? 그러면 결국 혈청에는 뭐 존재해? 응집? 소 들어있겠네? 그렇지. 근데 응집소가 들어있긴 한데 얘가 누구랑 반응해? A 응집원과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응집소라는 거야. 다시 한번 A 응집원과 항원항체를 반응을 하는 응집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알파 응집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베타 응집소가 되겠죠. 됐나요? 그 상태로 봐봐. 혈액형은 일로 가볼게. 베타 응집소는 A, B형 둘 중에 누가 같니? 베타 응집소는 둘 중에 A형이 같죠? 그러니까 베타 응집소를 갖는 얘를 표준 A형 혈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A형은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논리로 얘는 표준 B형 혈청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둘 다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응집원과 응집소를 안 갖고 있는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개의 접시에다가 성모의 피를 떨어뜨려 놓고 한쪽에는 항A 혈청, 한쪽에는 항B 혈청을 떨어뜨린 거야. 그랬더니 둘 다 반응을 했어. 둘 다 응집 반응을 했어. 그러면 성모는 A 혈청과 반응을 한 A 응집원이 있다는 소린 거고 B 혈청과 반응한 B 응집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성모의 혈액형은 AB형이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맞나요? 아쉽네요. 어찌됐건 자, 어디다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봐봐. 이거 혹시 지워도 되니? 이쪽? 지워도 돼? 확실히? 됐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A형의 적혈구를 갖다 놓고 B형의 적혈구를 갖다 놓고 AB형의 적혈구를 갖다 놓고 O형의 적혈구를 갖다 놓을게. 그 상태로 A형의 혈청, B형의 혈청, AB형의 혈청, O형의 혈청을 갖다 놔볼게. 그런 다음에 내가 응집 반응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됐나요? 그러면 봐봐. 적혈구에는 응집1이 있을 것이며 혈청에는 응집소가 있을 건데 A형 혈청에는 베타 응집소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 알파 응집소 들어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O형은 알파, 베타 둘 다 같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대각선을 봐봐. 이 대각선. 대각선은 자기 자신의 응집원과 자기 자신의 응집소야. 그럼 반응하겠니?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응집수랑 응집원이랑 반응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응집 반응 안 일으키는 마이너스. 오케이? 응집 반응 안 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베타랑 A 응집원 반응하죠? 그런 의미에서 얘랑 얘도 반응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A병 봐봐. A병은 어떤 응집원도 다 갖고 있는 거야. A병은 어떤 응집원도 다 갖고 있다고. 적혈구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응집소랑도 다 반응해줘야 돼.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얘를 몰라. 근데 여기 어쨌든 여기 다 플러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응집수 다 들어있으니까. 물론 자기 자신 빼고요. 봐봐. 그럼 내가 얘가 어떠한 애인지 몰라. 내가 어떠한 애인지 모르는데 어떠한 응집원을 넣었어. 임의의 응집원을 넣었어. 그랬는데 다 반응해. 다 반응하면 얘 A, B형일 것 같다 라고 가정해서 잡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응집원도 없지? 어떤 응집원도 없으니까 당연히 응집 반응 다 안 일으키겠다. 그럼 어떠한 응집원을 넣었을 때 아무 놈과도 응집 반응 안 해. 그러면 어떠한 응집원도 없다. 따라서 O형이다 라고 잡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봐봐. 얘는 어떠한 응집소도 안 존재해. 그럼 어떠한 응집소도 안 존재하니까 당연히 응집 반응 일으킬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응집소를 넣었을 때 아무도 반응 안 해? 그러면 어떠한 응집소도 없다. 따라서 A병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다 반응하겠지? 자기 자신 빼고. 그러면 어떤 응집소를 넣었을 때 그 어떤 혈액형으로 다 반응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 다 들어있다? O형이다. 이렇게 자꾸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뭐 요 그림을 뷰 29에다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응집 반응표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유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요. 알겠죠? 뷰 29에다 그려야 돼. 미안. 밑에다 그려야 돼, 밑에다. 미안. 뷰 29가 두 개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뷰 29에다 그리셔야 돼요. 뷰 29가 두 개라서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뷰 29에다 그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거 혈이 뭐였죠? 혈장. 됐죠? 자, 그 상태로 밑에 있는 표 해석해 봅시다. 나랑 같이. 자, 문제 조건 갑니다. 저 요쪽 파트만 지우고 제가 문제만 다시 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오.
마이너스 CD B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오케이 자 갑니다 봐봐 자 항해의 혈청이라고 우선 주어줬어 아주 땡큐하게 바로 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항해의 혈청에는 얘들 뭐 들어있어야 돼? 알파 응집소 있어야 돼 그럼 알파 응집소랑 반응을 안 한대 알파 응집소를 넣었더니 반응을 안 해? 그럼 알파 응집소가 없다는 거야 알파 응집소랑 반응을 안 해? 그럼 A 응집원이 없다는 거야? 그럼 A 응집원이 없으면 얘는 둘 중에 하나야 뭐? B 아니면 뭐야? O형이어야 돼 B 아니면 O형이어야 돼 A 응집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봐봐 얘가 O형이면 말이 안 돼 기억이 O형이면 말이 안 돼 왜? O형이면 아무런 응집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응집반응 일으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O형은 탈락 그러니까 얘는 B형으로 확정이 박아져 B형으로 확정이 박아지는 즉시 기억에다 뭐 넣어야 돼? 기억은 B형의 응집소야 그러니까 알파 응집소지 여기는 그럼 뭐야? C소는 뭐야? 얘네 둘의 결과물이 같아야 돼 얘도 알파 넣고 얘도 알파 넣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로 자동적으로 나와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얘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A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얘가 B 아니면 O야 오케이? 근데 이거 보여? 봐봐 뭐 자기 자신이지만 뭐 자기 자신의 응집원과 응집소지만 요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듯 자 봐봐 자 얘가 B를 갖는다는 B와 응집 반응을 여기 일으켰지 B 응집원과 응집 반응을 일으켰어 B 응집원과 응집 반응을 일으켰다는 건 여기에 베타 응집소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베타 응집소 있겠다 자 여기 베타 응집소 있다는 즉시 저기에 있는 B 말이 안 돼 얘가 B형이면 베타 응집소를 가져버려 그렇지 말이 안 되지 B형이면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베타 응집소 갖고 있는데 어떻게 B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응집 반응 해버릴 텐데 그렇지? 탈락 그럼 얘는 O형일 수밖에 없네 O형인 거야 즉시에 얘는 알파 베타를 둘 다 갖는 거야 오케이? 얘는 O형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럼 O형이면 당연히 이 세로줄로 이 가로줄로 반응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B 응집원 같네 미안 A 응집원을 갖네 미안합니다 A 응집원을 갖네 그럼 얘는 A 아니면 AB네 자 A 아니면 AB인데 여기 보여 어떤 혈청을 넣었을 때 어떤 응집소를 넣었을 때 아무 놈과도 반응 안 한다? 따라서 뭐다? 알파 베타 둘 다 안 갖는다 알파 베타 둘 다 안 갖는다? AB형이다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응집반응표가 쉽지 않아요 응집반응표가 쉽지 않고요 근데 이 응집반응표는 안타깝게도 수능에서는 단톡 출제가 안 돼요 왜냐면 쟤를 내버리면 방어적용 문제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용 문제는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안 내기에는 적적해 그러니까 뭐야? 얘를 유전이랑 같이 섞어서 내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유전에는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복되는 유전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1은 AB형이야 2는 O형이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라고 알려주기에는 뭔가 심심한 거야 출제자가 이거 이렇게 알려주면 얘 다 풀어버릴 것 같은데 안 되겠어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우회로 제시하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준 다음에 얘네들 각각 혈액형 해석해서 문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유전이랑 섞어서 나온다고 문제는 오케이? 응집반응표가 중요한 이유 단 하나야 단독 출제 내가 봤을 때는 수능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내신에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얘네는 수능으로 단독 출제는 못하지만 문제는 유전이랑 섞어서 나온다는 그 엿 같은 것 때문에 문제야 오케이? 내신으로서는 당연히 단독 출제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 상태로 위에 수열관계 다시 갑니다 수열관계는 뭐 주원, 받소, 주소, 받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위에 수열 관계입니다. 주원받속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는 경우. 다시 한번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는 경우.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주, 원, 받, 소. 알겠죠?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량수열도 불가능합니다. 소량수열도 불가능. 소량수열도 불가능. 주소 받원.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주는 사람의 응집소와 받는 사람의 응집원이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량수열은 가능. 이런 거 적어 놓고요. 그 밑에 그거를 논리로 제가 이해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좀 복잡해서 그냥 아예 통째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제가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거기로 외우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빨간색은 대량 수열을 적을 거고요. 파란색은 소량 수열을 적을 겁니다. 그 상태로 대량 수열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합니다. 대량 수열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그래서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소량 수열은 A병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 A병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A병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고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 그림 하나로 수열 관계는 잡아버릴게요. 자, 그 상태로 RH식 혈액형 갑니다. RH식 혈액형. RH식 혈액형은 이건 사실 교육관이 개편이 되고 나서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축소가 돼가지고 밑에 있는 정화세포증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드리프 EBS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RH식 혈액형 많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봅시다. 자, 그냥 책 보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갈게요. 자, RH 플러스형은 응집원이 있습니다. RH 플러스형은 응집원이 있고요.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응집원이 없으면 당연히 응집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소도 없습니다. but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즉 응집원이 한번 들어오면 경험이 생기면 그 뒤로는 응집소를 가져요. 오케이? RH-형은 평상시에는 없어. 그런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없어. 그런데 응집원에 대한 경험이 생기게 되면 응집소를 그 이후로는 가져요. 오케이?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혈액형 판정 뭐 이렇게 되는데 밑에 있는 드리프 EBS로 갑시다. 자, 이게 무슨 허접한 그림이냐면, 왜냐면 이 RH라고 하는 게 붉은 털 원숭이가 붉은 털 원숭이가 우리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레서스 몽키라고 합니다. 레서스 몽키. 거기에 RH를 따라서 갖고 온 게 RH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털 원숭이는 적혈구에 RH 응집원을 갖습니다.
걔를 토끼한테 넣은 거야. 근데 토끼가 뭐 만들어졌대? 응집소가 만들어졌대. 그럼 토끼는 뭐여야 돼? RH 플러스 0해야 돼? RH 마이너스 0해야 돼? RH 마이너스 0일 수밖에 없겠죠. 응집소가 만들어지려면요. 그 응집소가 만들어진 피를 내가 혈액의 원심 분리를 통해서 혈장만 채취를 하고 그럼 그 혈장에 응집소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응집소를 사람의 혈액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RH 플러스 0. 응집 반응을 안 일으키면 그 사람은 RH 마이너스 0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그 상태로 AB식 혈액형 문제 풀러 갑시다. RH 혈액형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있는 문제 두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기에는 좀 어려워요.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들 풀기에는 좀 투마치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만 밸류를 다운시켜서 5-1번을 풀 텐데 5-1번을 풀고 5-2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풀려보도록 아니다. 5-1번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5-1번 봐봐 얘들아. 5-1번은 ABO식 혈액형의 집단 구하기 문제입니다. ABO식 혈액형의 집단 구하기 문제인데 이 ABO식 혈액형의 집단 구하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 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전체 집단 유니버스 U자 그려놓고요. 여기는 A 응집원을 갖는 애와 B 응집원을 갖는 애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얘는 A 응집원만 갖지? A 응집원만 가지니까 여기는 A형.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B형. 여기는 AB형. 어느 것도 안 갖고 있으면 O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명수를 표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빨라요. 이 문제는. 오케이? 그 상태로 문제를 봅시다. 자, 먼저 필기부터 합시다. 필기할 사람들. 이 집단 구하기 문제 진짜 자주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돼. 내신형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철수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채빈아, 철수의 ABO식 혈액형을 나타냈대. 가는, 자, 가 결과를 통해서 철수는 어떤 ABO식 혈액형이어야 되니? 항A 혈청과 반응을 했다는 거는 A 응집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가번 그림 봐봐. 가번 그림. 가번 그림을 통해서 봐봐. 철수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인데 항A 혈청을 넣었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켰잖아. 그럼 A 응집원을 갖는다는 거야, 안 갖는다는 거야?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 반응했어, 안 했어? 그러면 B 응집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철수의 혈액형은 뭐여야 돼? B형? A형이어야죠. A형 집원은 갖고 B형 집원은 안 갖는다는 소리니까. 우리 채민이 콜? 그러면 철수는 A형이야. 여기까지 콜? 자, 그 상태로 나는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100명이구나. 전체 인원 100명이구나. 그 상태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응집 반응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집단에 철수가 포함되지 않고 A, B, B형, O형이 모두 다 있대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철수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과 응집소랍니다. 철수 뭐래? A형이래. 그럼 A형이니까 응집원 기억은 당연히 A일 수밖에 없고 니은은 베라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 상태로 봐봐. 응집원 A와 반응이 일어난대. 응집원 A와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들아 뭐를 갖고 있어야 되니? 알파 응집소를 갖는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응집원 A가 반응을 일으킨다?
알파 응집소를 갖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응집소를 갖는가? 알파 응집소를 갖는 애가 몇 명? 54명. 자, 그러면 여기서 떠올려야지. 종민아, 알파 응집소를 갖는 혈액형은 뭐하고 뭐니? 알파 응집소를 갖는 애들. 혈액형. B형하고 O형? 그렇지! B하고 O형이야. 아, B하고 O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오케이? 자, 니은과 응집 반응이 일어남. 즉, 베타와 응집 반응이 일어남.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해석해야 되겠니? 찬서가. 베타와 응집 반응이 일어남은 뭐로 해석하면 더 빠를까? 뭐를 갖는가로 해석하면 될까? 베타는 어떤 애랑 반응을 하는데? 모르겠어? 자, 베타 응집소는 당연히 비응집원과 반응을 하겠지. 왜? 응집 반응을 B베타 A 알파였으니까. 아, 그러면 비응집원과 반응을 하는가? 비응집원을 갖는가? 인 거야. 비응집원을 갖는가? 그럼 비응집원을 갖는 애들은 몇 명이래? 거기 보면 38명이래. 자, 비응집원을 갖는 애는 뭐가 들어가 있어? B형이랑 AB형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마지막.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남.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남. 자, 그럼 결국 뭐야? B and 알파 모두를 갖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와 알파를 모두 가지면 뭐가 돼야 되겠니? 당연히 B형이어야 되겠죠. B랑 알파를 모두 가지려면. 걔가 26명입니다. 얘가 B형이야. 그러면 자, 배다 이어관에 표시해 봅시다. 당연히 B형은 26명이고요. 그 상태로 B하고 O를 다 합치면 54명이니까 여기 28명이죠. 그 상태로 B하고 AB형을 다 여기가 28이 아니라 O형이 28명이어야죠. 그 상태로 B하고 AB형을 다 합치면 38명이니까 얘가 12명이네요. 전체 유니버스는 100명이니까 그러면 54명에서 12명 더해서 그러면 66명이니까 34명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인원은 철수와 같은 사람의 혈액형은 34명. 끝. 됐죠?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나요? 이래서 혈액형 문제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혈액형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가장 대표적인 유형 두 문제가 응집반응표와 집단표입니다. 근데 둘 다 만만치 않아요. 문제 유형 자체가. 안타깝게도 그런데 ABO식 혈액형은 이 두 문제 유형을 제외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그게 문제야. 기본형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와. 문제는. 오케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어차피 방어작용을 내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ABO식 혈액형이 애들이 더욱더 어려워해요. 좀. 그래서 좀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이죠? 딱 끝냈네요. 다음 주에 방어작용, 다음 주에 방어작용까지 시험을 볼 거고요. 방어작용까지 시험을 볼 거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의 자괴 전도와 근수축을 보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다음 주가. 그 이유는 다다음 주부터는 유전을 테스트 볼 거기 때문이죠. 알겠죠? 어찌됐건 준비 잘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유전이 얼만큼 어려운지는 다음 주에 깨닫게 될 거예요.